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론적으로 다단으로 편집하는 컬럼 위드스, 카운트,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컬럼 갭도 있었고, 그리고 룰, 그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애프터, 비포 뭐 이러한 속성들, 그리고 컬럼 스팬, 그리고 표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런 스타일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다단으로 편집하는 부분은 실제 그렇게 사용의 빈도수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봤다, 한번 해봤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 개, 브라켓에서 확장 기능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처 한 개를 설명을 못 드린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뭐죠? 안내선 같은 게 이렇게 꺼져 있다. 그죠? 이렇게. 요거하고 요렇게 맞다. 요거하고 요렇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인덴트 가이드라는 확장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장자 확장 기능 관리자 여기 있죠. 그죠? 우리 예전에 처음에 뭐 뷰티도 설치했고 엠메소 설치를 했고 등등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요거 확장 기능 관리자를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인덴트 가이드 이렇게 치면 가이드즈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저는 설치 완료를 했기 때문에 금방 설치됩니다. 금방 설치되니까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닫기 하시고 뷰에 보기죠. 보기에 들어가서 맨 아래에 가면 인덴트 가이드즈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개발 환경이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이게 왜냐하면 태그를 치다가 보면 길면 끝 태그가 어떻게 이제 마지막 태그하고 지금 물리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컨트롤 S 해서 자, 이제 EX12가 되겠네요. 그죠? 12로 하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탭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을 잡는데, 이거는 다단이잖아요. 그죠? 다단, 편집, 이렇게, 다시 1로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KO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좀 작성을 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필요한 부분 시멘틱 태그 중에 헤더를 한 개를 이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헤더 이렇게 하고 이 헤더 안에다가 AC2 태그를 쓰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걸 땡겨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쵸. 건강에 좋은 식품,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슈퍼 해서, 푸드라고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div를 하나 넣어서, 우리가 영역을 하나 잡아줄 건데, 여기에서 이제 클래스 선택자를 넣어가지고, 자, 멀티라고 우리가 하나 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는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합시다. 우리, 로렐 입숨 있잖아요. 그죠? 한 로렐 입숨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일단 제목부터만 만들어 놓고 오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만
해보죠. 문단을 하나로 하고 길이는 길게 하고 그리고 뭐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여기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쭉 드래그 HTML로 해도 되지만 일단 이렇게 드래그를 할게요. 드래그를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그럼 제목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 두시고 그냥 건강에 좋은 식품 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뭐라고 하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마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죠?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는 P 태그를 이용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P 이렇게 만들어서 자 여기에 X 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통령 헌법 여기에다가 제가 헌법 1조 예를 들어 저는 헌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자 B 태그를 볼드 태그를 써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헌법 1조가 끝나는 부분 여기에다가 우리가 굵게 좀 표식을 하도록 하죠. 헌법 1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굵게 표식을 하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죠? 이렇게 한 개 더 붙이고 그리고 또 한 개 더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분만 짓기 위해서 헌법 2조 그 다음에 헌법 3조 이렇게까지만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헤더 태그가 이거는 시멘틱 태그를 쓴 거죠. 시멘틱 태그의 제목 부분으로 들어갔고 이거는 어떠한 영역을 우리가 잡아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제목은 이렇게 나올 것이며 그죠? 그 다음에 헌법 1조, 헌법 2조, 헌법 3조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거를 한 150 정도로 해서 그죠? 이렇게 됐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한번 해볼 거냐면 레이아웃을 다단으로 한번 잡아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닫고요. 자 스타일 태그 스타일에 가서 아이고 스타일 그죠? 이렇게 가셔서 여기에다가 자 일단 바디 태그에다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브라우저에다가 자 폰트 패밀리를 우리가 지정을 할 건데 맑은 고딕 맑은 고딕이 없다면 고딕으로 넣어달라고 하고 또 고딕체도 없다면 굴림으로 해달라고 자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자 폰트 패밀리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없으면 기본적으로 자 보면 자 거의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 전체에다가 이걸 폰트 패밀리를 줬고요. 그 다음에 점 멀티 그죠? 우리 멀티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줬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웹킷을 좀 써야 되겠어요. 이거는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컬럼 맞나요? 컬럼하고 대시 위드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120 픽셀 한 150 할까요? 150 픽셀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이 복사해서 자 이렇게 3개 정도를 주고 우리가 모질라 부분도 필요하니까 Z를 하고 그다음 여기는 오페라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복사에 이제 최신 브라우저면 컬럼 위드스를 이렇게 잡아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컬럼 위드스가 요게
지금 이제 요 너비 있죠. 요 너비가 지금 얼마인데요? 150 픽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150 픽셀이니까 이거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거를 줄여 볼게요. 줄이니까 얘는 컬럼 위드스 속성이 150 픽셀을 이루면서 다단히 줄어들고 있어요. 커지니까 다단히 늘어났다, 그죠? 맞나요? 예, 이렇게 맞습니까? 예, 이러한 형태를 띠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요? 컬럼 위드스라는 속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컬럼 위드스 속성, 컬럼 위드스의 속성은 뭐예요? 속성은 단의 너비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고정이고, 그리고 브라우저의 크기가 확대, 축소됨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단의 개수가 달라지고 있죠. 그죠? 달라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요거 혹시나 해서 한번 해볼게요. 웹킷을 한번 지워볼게요. 아니, 접두사를 다 지우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니까 먹히네요.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컬럼 위드스는 이제 보니까 웹킷을 접두사를 주지 않아도 컬럼 위드스는 지금 보니까 잘 먹히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컬럼 위드스라는 속성은 다단으로 우리가 나타낼 때 이 너비는 무조건 얼마 150 픽셀로 잡았고, 그리고 이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넓히거나 줄이게 되면 이 해당하는 단위 지금은 4개로 나오지만 줄이면 단위 줄어들고 늘리면 단위 늘어나더라라는 그러한 사실이 바로 컬럼 위드스라는 속성이 될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컬럼 위드스 속성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반해 컬럼 카운트라는 것은 자, 한번 우리가 바로 해보도록 하죠.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해서 자, 여기에다가 EX13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요 위에 거 앞에 거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땡겨 올게요. 복사 그리고 붙였어요. 그죠? 붙이고 난 뒤에 얘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대로 밑에 거 글자 동일하게 그대로 놔두고 뭐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다시 웹킷 좀 풀게요. 자, 풀고 이것도 풀고 그리고 얘는 컬럼 위드스가 아니고 컬럼 카운트만 바꾸면 되죠. 그죠? 그쵸? 카운트 해서 이거를 3개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카운트를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여기에도 카운트를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카운트를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도 카운트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얘는 컬럼 카운트를 3개를 붙였기 때문에 컬럼 위드스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다단 편집 2 하고 하면 되죠. 그래서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면 얘는 위드스가 아니라 단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줄여볼게요. 일단 줄였어요. 줄이니까 단은 유지가 되는데 컬럼 위드스 속성이 컬럼 너비가 줄어들고 있죠. 맞나요? 그런데 이거를 쭉 이렇게 넓히니까 이까지 넓히니까 단은 유지를 하는데 위드스 속성이 위드스가 너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다? 그쵸?
컬럼 카운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컬럼 카운트, 카운트 속성은 단의 너비는 무조건 고정이 아니고, 이거는 단의 개수는, 그죠? 개수는 무조건 고정이고, 브라우저의 크기 확대 축소됨에 따라서 단의 너비가 달라진다라는, 그게 바로 차이점이 있죠. 컬럼 위드스하고 컬럼 카운트의 차이점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 웹킷은 이것도 먹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확인을 해서 컬럼 카운트도 웹킷 이 접두사 없이 먹힐 거예요. 위드스도 먹혔으니까. 그죠? 이런 게 먹혔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3을 주지 않고 오토를 이렇게 줬다고 한번 보죠. 오토를 줬어요. 그죠? 오토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그냥 오토를 주니까 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냥 뭐 그대로 표식이 되는 거랑 동일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3으로 주고, 이것도 웹킷도 그대로 살려두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컬럼 카운트와 컬럼 위드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했다면, 다단 편집을 지금 이렇게 했다면,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갭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이게 아까 전에, 이게 제가 이전 강의 때, 이론 강의 때 설명했던 게 1EM입니다. 1EM. 아이고, 대소문자죠. 소문자에서 이건 1EM은 M이라는 대문자,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백이 아니라 사이에 갭을 이렇게 준 거예요. 다단의 갭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도 줄 수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일단 빨리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뭐 빨리 뭐 살펴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그냥 바로 하죠. 자, 컬럼 카운트를 3개 줬다. 그 다음에 컬럼 갭이 있어요. 있죠, 그죠? 이 갭을 노멀을 주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노멀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줬어요. 주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봤던 그대로 1EM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컬럼 갭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100픽셀 정도 하면 톡 티가 나겠죠. 이렇게 100픽셀을 줬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100픽셀이니까. 그죠? 요렇게 갭을 우리가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컬럼 갭은 그냥 노멀로 주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이 컬럼 갭은 속성은 뭐예요? 컬럼 갭 속성은 다단으로 나누었을 때 단 사이에, 그죠? 단 사이에 갭이라고, 그렇죠?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간이다. 그래서 그거죠, 그죠? 기본 값은 1EM 이다라는 것이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30픽셀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렇게 해도 30픽셀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 이제 컬럼 룰이라는 속성이 있었죠. 컬럼 룰이라는 속성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컬럼 룰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요거는 그냥
노멀로 이렇게 잡아 주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컬럼 룰이라는 속성은 뭐 구분선의 색상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너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컬럼 룰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컬럼 해서 여기에 룰이라고 있어요. 그죠? 컬럼 룰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단을 표시할 때 사이에 선을 긋는데 자, 2픽셀로 해주고 닷디드라는 점선으로 해주고 얘 색상은 000 해서 검정색으로 해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생성이 되었죠. 그죠? 맞나요?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라는 우리가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컬럼 룰이라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컬럼 룰은 말씀드린 바대로 컬럼 룰 속성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구분선 그죠? 컬럼 룰은 구분선 단의 구분선의 색상 혹은 스타일 혹은 너비를 지정하는 속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맞나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아주 쉽다. 그죠? 자, 이렇게 봤고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한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N 하고요. 컨트롤 S 해서, 자, 역시, 자, EX14가 될 겁니다.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합니다. 넣고, 여기에다가 다단 편집 3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브레이크 애프터라는 속성을 우리가 다단 위치를 이제 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웹문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한번 더 그려보면 이렇게 웹페이지가 있다면 여기가 헤더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드바를 넣으려면 넣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컨텐츠 영역이 되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2단 지난 시간이 아니죠. 지지난인가요? 2단 레이아웃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엔 푸터가 되죠. 그러면 이 글자를 다단을 전부 다 적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아니면 어디서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 애프터나 비포 뭐 이런 등등의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다단을 나눌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러한 헤더라든지 푸터 이런 거는 나누면 안 되겠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요 파일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먼저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밑에 바디 부분에 가가지고요. 이 헤더는 이제 없앨게요. 없애고 이제 여기 안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섹션을 좀 넣으려고 합니다. 섹션 영역이죠. 그죠? 섹션 이렇게 넣어주고 복사해서 div 틀렸다고 나오니까 여기다가 넣고 자 여기다가 닫아 주면 되죠. 맞나요? 자 이렇게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 섹션의 안에다가 우리가 자 어떤 걸 넣을 거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전에 아이고 괜히 지웠네요. h2 태그를 작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요거를 자 요까지 해야 되니까 요렇게 좀 당기고 얘도 자 요렇게 우리가 줄을 딱 맞추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줄을 잘 맞춰 놔야 돼요. 병이다 그죠? 아무튼 자 여기에다가 첫 번째 여기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놔둘까 합니다. 그 다음에 섹션 영역에서 이 P 영역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H2 줬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에다가 조금 당겨서 아이고 이것도 잘못됐군요. 이건 상관없는데 그죠? 예.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H3를 하나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헌법 1조 이렇게 주고요. 헌법의 개요라고 할까요? 그냥 헌법 개요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P 태그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여기다가 동일한 순서로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div로 나누려고 합니다. div 하죠. div 하고 클래스 멀티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div 영역을 안에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 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역을 x 해서 자, 여기에 div를 갖다 붙여 넣도록 하죠. 자, 그러면 딱 됐다. 그죠? 딱 됐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당겨 오게끔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똑같이 위에 우리가 이렇게 H3 줬죠. 이거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P 태그 밑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그죠? 요것도 당길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헌법 1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1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볼드 태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지우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H3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이고 헌법 2조 하고 여기다가도 이거를 볼드 태그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요거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하고 여기다 붙였어요. 그 다음에 헌법 3조가 되겠죠. 맞나요? 자, 요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섹션 태그 안에다가 제목 태그, H2 태그를 이제 넣고 그 다음에 헌법에 대한 개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P 태그로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영역을 그 안에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1, 2, 3조를 이렇게 나열을 했죠. 그러면 얘는 이제 앞의 내용보다는 요게 더 추가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바라봐도 이 부분은 다단으로 나누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다만 여기 이제 다단이 들어가주면 좋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 위에 스타일에 가봅니다. 스타일에 가서 우리가 딴 거는 바디는 그대로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추가를 좀 할게요. 섹션 태그가 들어왔으니까 섹션의 태그의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패딩을 한 20 픽셀을 주고 그 다음에 위드스 속성을 우리가 한 여기서 600 픽셀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마진을 주고 마진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20 픽셀을 주고 오토를 설정을 해서 중앙에 잡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더 속성을 줘가지고 1 픽셀
솔리드 타입의 샵 하고 CCC에서 그레이색으로 주고, 그리고 보더 라디어스를 좀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쉬 라디어스 해서 약 한 10픽셀 정도로 좀 모서리를 둥글게 잡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웹킷이 아니라 멀티에는 그대로 컬럼 카운트만 좀,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여러분들 다 아니까. 아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4칸씩 주도록 할게요. 자, 4칸씩 이렇게 주도록 하고, 그리고 룰, 그죠? 웹킵의 갭은 뭐 우리가 뭐 따로 줄 필요가 없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컬럼 갭은 따로 안 줄게요. 기본값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컬럼 룰 속성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컬럼 룰에는 우리가 2픽셀 다티드 해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나서 이 멀티 안에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좀 줘가지고 얘는 justify로 해서 양쪽 정렬이 되죠. 그죠? 양쪽 정렬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멀티라는 div 맞죠? 여기 보시면 멀티라는 곳에 h3에다가 우리가 이거 여기에다가 뭘 줄 거냐면 한번 보세요. h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제가 브레이크 before 할 겁니다. before 해서 뭐 컬럼 단으로 나눠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해 봤습니다. 브레이크 비포가 h3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헌법 1조 헌법 개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지웠어야죠. 왜 그럽니까 자꾸. 자, 요걸 지웠어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 헌법 개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헌법 1조 2조 3조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H3 브레이크 비포 이 속성 때문에 헌법 1조 div h3 이 전부터 이제 이전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이전까지 놔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h3에서 내가 이거를 지우고 브레이크 애프터에다가 우리가 뭐죠? 컬럼 이렇게 넣었다고 쳐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봅니다. 보죠. 하니까 자, 똑같은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긴 하네요. 그죠? 이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요거를 죽이고, 그죠? 죽이고 나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됐고, 만약에 우리가 브레이크 비포나 애프터 속성이 없다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브레이크 비포 속성을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살렸단 말이죠. 살리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자, 브레이크 비포를 하면 다시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4개의 단으로. 맞나요? 우리 4개를 줬으니까. 그죠? 1개를 더 줄까요, 그러면? 헌법 1조, 2조, 여기다가 3조를 하나, 4조를 하나 더 줄게요. 4개를 했으니까. 그죠? 여기다가 헌법 4조라고 칭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자, 이거는 이제 양쪽 정렬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브레이크 애프터와 비포 속성. 맞죠? 자, 그래서 브레이크 비포를 쓰시든 아니면 브레이크 애프터 속성을 써서 여기에서 우리가 브레이크 애프터 속성을 쓰니까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브레이크 애프터를 쓰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뒤로 다단을 잡아라 이 뜻이죠. 맞나요? 이해되죠?
이거 뒤로 다단을 잡아라. 아니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브레이크 비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브레이크 비포를 이렇게 선을 하면, 새로 고침을 하면 다시 정확하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면서, 이 브레이크 비포 속성은 특정 요소 앞부터 다단을 먹이도록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죠? 브레이크 비포 요 속성은 브레이크 비포는 아이고, 얘는 속성은 특정, 그죠? 특정 요소 앞에, 특정 요소 앞에, 그죠? 특정 요소 앞에부터 뭡니까? 다단을 먹이도록 하는 거죠. 다단을 적용이 되도록 한다. 그러면 브레이크 애프터는 뭐예요? 그죠? 특정 요소 뒤부터죠. 그죠? 아시잖아요, 이제. 그죠? 봤으니까. 그래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브레이크 애프터 속성은 특정 요소 뒤, 알겠죠? 뒷부분부터. 헷갈리신다면 두 개를 동시에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되죠. 뒷부분, 뭐죠? 뒤부터 다단을 적용이 되도록 한다라는 요게 차이점이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다단을 이용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내친 김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렇게 쭉 하다가도, 이렇게 만들다가도 우리가 이 내용을 그대로 써볼게요. 알겠죠? 자, 요 다단 요거 3 했죠? 2고, 그죠? 이렇게 됐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컬럼을 쭉 쓰다가 우리가 한 부분은 좀 마지막에 푸터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맨 마지막 4조 이 부분, 그죠? 4조 이 부분은 나는 혼자로 좀 뭘 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div 태그를 이렇게 줍니다. 주고 여기에다가 클래스 선택자를 줘서 얘는 컬럼에 다단의 넣지 않고 합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다가 컬럼 col 대시 스팬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주고 이거를 잘라내기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얘는 H3는 그대로 가면 되고 P도 그대로 따라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다면 얘도 또 다른 구역을 가지게 될 거고요. 이 형태에서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뭐 변함없이 이렇게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지금 div로 묶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다단이 없이 이렇게 네 개로 잡지 않고 여기에다가 밑에 여기 부분 그죠? 요 부분에다가 이제 하나의 푸터 형태로 우리가 나타내고 싶어요. 그죠? 하고 싶은 게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딴 거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컬럼 스팬이라는 이 클래스 선택자를 복사를 해서 오타가 나면 안 되니까 위에 올라가서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다 이렇게 줘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섹션은 그대로 우리가 보죠. 섹션을 그대로 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멀티에서 그렇죠. 컬럼 카운트는 우리가 3개로 잡아줘야죠. 그래야 마지막이 풀리겠죠. 자, 3개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성은 그대로 주면 되고 그리고 H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어차피 다단으로 남길 거니까요. 뭐 일단 놔둬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div 태그에 있는 여기 안에 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단히 같이 먹힐 확률이 높으니까 확률 그렇게 될 거니까 일단 한번 해보죠. 이렇게 스컬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줄게요. 그래서 샵 F 하고 제로 F0 해서 흰색으로 하든 아니면 그냥 CCC로 할게요. CCC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마진을 좀 10픽셀 하고 3픽셀 정도로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더에서 라디어스를 한 5픽셀 정도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컬럼 스팬을 하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이 있고 값이 5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자 웹킷 이거 그대로 위에서 복사를 하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여기에서는 컬럼 스팬이 되죠 그죠? 스팬 해서 여기다가 보면 값이 1이나 아니면 5이 있습니다. 그래서 5를 넣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붙여넣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실행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면 자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요렇게 바뀌었죠 그죠? 예, 요렇게 바뀐 것을 우리가 단을 이렇게 합쳐 놨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컬럼 스팬의 역할이 되는 거고 이거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거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주석을 처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어차피 단을 3개로 해달라고 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단지 이게 들어가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똑같은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맞나요? 자 이렇게 자리를 딱 맞추죠.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다단을 예쁘게 나눌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 이 컬럼 스팬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또 이렇게 해야죠. 자 컬럼 스팬 여기다가 밑에다가 자 컬럼 스팬 어디 갔나요? 스팬 해서 여기에 all이 있다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아마 먹힐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자 역시 먹히고 있죠 그죠? 예, 먹히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컬럼 스팬이라는 것은 뭐예요? 컬럼 스팬 속성은 뭐예요? 여러 개로 나뉜 그죠? 나뉘어진 단을 따라가다가 그죠? 중간에 우리가 합치고자 할 때 내용을 합쳐 표시해야 할 때 그죠? 표시해야 할 때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사용하면 적절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다단에 대한 내용들은 다 한번 살펴봤네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가 좀 길었는데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정리를 좀 해두시면 괜찮겠네요. 그죠?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이제 표 스타일에 들어가는 부분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